이거 갈래 어떻게 되더라? 시조. 그렇지. 자, 시조 중에 이렇게 2개 이상이 있다. 무슨 시조? 연시조. 그렇지. 이게 그래서 연시조가 되는 거야. 되나요?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이거 음보부터 시작해볼까? 지금 코맹맹이라서 미안 감기여가지고 음보가 어떻게 돼? 삼장없고. 아 그거는 진짜. 아 쉬쉬 초장 중장 종장까지 잘 말했어. 근데 우리 이 정도 됐으면 음보 바로 나와야지. 몇 음보? 그거 음수율이고 4음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음보에 세 글자 네 글자라고 해서 3, 4조 4, 4조로 그치? 음수율을 갖고 있다. 글자 수로 우주를 나타낸다. 자 그러면 자 바로 작품으로 들어갈게요. 요 정도만 하고 자 어버이 낳으시고 임금이 먹이시니 자 그러면 어버이가 낳고 뭘 얘기하는 걸까? 효 임금이 먹이시니 뭐야? 충 자 그러면 부모님과 임금을 같은 선상에 놓은 거야. 그러니까 충과 효의 가치가 비슷한 거야. 지금 얘 입장에서는. 자 낳은 덕 먹이는 을 다 갚고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얘는 보답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 화자는 수견이 70이 화자의 나이를 우리는 알 수 있네. 70이 넘으니 할 일 없어 하노라.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얘들아 이 할 일은 뭘 말하는 걸까? 뭐 효지는 충이든 무언가를 하고 싶어. 보답하려는 일이 없대. 보답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하노라 무슨 어조지? 영탄적 어조. 자 그럼 퀴즈 여기서 감정은? 영탄은 감정이 드러난 거라 했잖아. 무슨 감정? 아쉬움. 한탄. 아쉬워하는 거, 한스러워하는 거, 한탄하는 거, 안타까워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연하에 얘들아 연하 이거 단어 비슷한 우리 많이 배웠던 단어 있는데 연하하면 사자성어 연하고질 천석고항 거기다가 써봐. 연하고질 천석고항 한 번도 안 들어봤어? 뭐지 그게? 그렇지. 자연이 너무 좋아서 병이 들 거야. 자연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병든 거를 우리가 연하고질 천석고항이라고 그래. 그래서 요 연하의 기피곤병 이 말이 연하고질 천석고항이라 생각하면 돼.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외우세요. 가사에서 많이 나와. 약이 효염이 없어. 강호에다가 또 체크. 강과 호수를 말하지. 그치? 그럼 얘도 자연이네. 자 무슨 법? 그렇지. 내신할 때 많이 했잖아. 대유법이라고. 부분이 전체를 상징하는 거. 강과 호수가 자연을 상징하는 거. 벌이언저. 자 벌이언저. 말이 어렵다.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될까? 벌이언저. 한글에서 어떻게 될까? 벌이언저. 버려진지. 10년밖에 되었어라. 자 그럼 여기다가 쫙 다시 한번 체크할게. 강호에 버려졌다고 표기했네?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강호에 얘가 이렇게 버려진 거야? 뭐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해석하려고 노력하셔야 돼. 뭐라고 생각하면 돼? 자연에 버려졌다. 자연에 산다. 그렇지. 은거를 얘기하는 거야. 자연 속에 귀에 있는 삶이야. 쌤이 일부러 어려운 단어를 계속 얘기합니다. 왜 객관식 선지에서 너네 단어 때문에 많이 틀리잖아. 그쵸 단어. 그쵸 귀의가 무슨 뜻이야? 배탈나서. 네. 쉬쉬 괜찮아. 자 그러면 귀의가 무슨 뜻이야? 귀의 귀하다. 귀하다. 돌아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에서 있는 삶 은거하다가 자연에 귀하다랑 같은 말이야 얘들아. 자연의 귀. 알겠죠? 같은 단어인 거. 그러나 이제다 못 죽음도 그 성은이가 하노라. 자 여기서 성은은 무슨 뜻이야? 그렇지. 거기다 써. 임금의 은혜. 자 달 밝고 바람이 자니 물결이 비단이다. 물결이 비단이다. 무슨 법이야? 이건 대답할 수 있어야지. 무슨 법?
요렇게까지 보여줘야 돼? A는 B다. 무슨 법? 그렇지. 은유법이지. 자, 그러면 잔이 이런 단어는 바람이 쿨쿨 자는 거야? 이게 뭐야? 한글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돼, 얘들아. 차다. 잔잔하니. 괜찮아. 시도한 게 어디야? 그리고 단정 뜻. 작은 배. 그래서 얘들아 이 정자 잘 기억해야 돼. 소정에 그물을 실어. 작은 배거든 요것도. 소정. 조정 말고. 아 조정 배. 그 조정 운전하는 배 그건 최신의 용어고. 우리 고전 시간에서 나오는 건 소정, 단정 많이 나오는 단어야. 작은 배를 비껴 놓아 오락가락. 자 얘들아 배 나오고 백구 나왔는데 백구는 뭐였어? 갈매기. 그렇지. 배 나오고 갈매기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뭐라고 해석하라 했지? 뭐라고 해석하라 했지? 자연친화. 그렇지. 자연친화. 자연에서 즐기는 풍류를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진짜 낚시하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배에 물 띄워놓고 오락가락 하는 눈을 백구야 하 즐겨 말고려 세상 알까 하노라. 너무 즐기지 마. 세상이 알까봐 하나. 자 여기에서 세상에다가 세모. 이거는 속세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강호 한정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갈매기랑 대화를 하잖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무라일체. 자연과 하나가 된 느낌이라는 거야. 자연친화도 되고. 피소주 무절이 우습다 어른내죠. 자 그러니까 풀로 만든 소주와 무절임. 자 풀로 만든 소주 무절임. 그러니까 술과 안주를 얘기하는 거네. 자 근데 술과 안주가 막 어때? 소주가 얘들아 원래 곡주로 만드는 비싼 술이야. 근데 풀로 만들어 어때? 여기서부터 딱 느끼지 않아? 뭘까? 가난. 소박하다. 우리 단어를 그러니까 가난한 것도 맞긴 하지만 소박하다 양반이잖아. 정시도 버림. 아 우습다 어른내죠. 우습다 어른내죠? 뭐야? 자주 하는 거야? 왜 우습다 어른내접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유 없다. 아 너무 소박하다. 소박함을 이르는 말이지. 그러니까 맥락상 아 내가 이게 이렇게 너무 소박해서 어른 대접하기 조금 그러네. 그 정도로 소박하다는 얘기야. 근데 남은서 이런 말이 남은서는 얘들아 거기다가 쓰세요. 세모치고. 자 속세 사람들이 이르는 말이 말하는 말이 초초타 보잘것없다 라고 얘기를 한대. 이거는 속세 사람들의 평가야. 내가 술과 안주를 내놓는 게 아 좀 초라하다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 주어라 이도 내 분수이니 분대사인가 하노라. 분수에 맞는. 그러니까 뭐야 안문지족하는 거네. 얘 한탄해 안 해? 한탄합니까? 아 사람들이 나를 비웃네. 내 스스로를 비웃고 있어? 안 하고 있어. 그냥 만족하고 있어.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자연에서 사는 이 삶을 굉장히 만족하며 즐기고 있다고 보면 돼. 그래서 연시조이다. 얘는 강호 한정가. 강호에서 흥가롭게 즐기는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럼 물어볼게 퀴즈. 연군 아휴 코 맹맹해가지고 연군 지정에 드러난다. OX? 그렇지. 어디에서? 그렇지. 일수에서 연군 지정의 정서는 당연히 드러납니다. 자 그럼 또 대조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어디랑 어디? 속세랑. 그렇지. 강호와 세상. 대조적인 의미의 시어를 쓰고 있다. 됐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백상루 별곡도 가도록 할게. 자, 그럼 여기서도 갈래 물어볼게. 이렇게 되게 긴데? 이거 뭐야? 시긴 신데 이렇게 길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지? 갈래를 뭐라 그러지? 교술. 이렇게 쭉쭉쭉쭉 시조의 장편화. 사설시조. 사설시조는 중량이 길어지는 거야. 초장, 중장, 종장이 있고.
그렇지, 가사. 그러면 아까 가사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시조의 장편화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면 시조의 음보율과 시조의 음수율 갖고 올까 안 갖고 올까? 갖고 와. 그래서 여기 보면 눈앞이 어른 정신이 표현하니 4음보도 그대로 3, 4조도 그대로 지키고 있어. 됐나요? 자, 그럼 바로 작품으로 갈게. 자, 들은 지 오래더니, 그러니까 소문을 들어봤다라는 얘기야. 거기 들은 지에다가 거기다 써. 백성루에 대하여. 들은 지 오래더니 보았구나 백상루. 자, 뭐야? 도치. 야속하다 강산이 날 기다리고 있었던가. 처음으로 만나보고 예전분들 반기니 유정한 너희가 인연 있는 유정한. 자, 거기다 체크. 유정한 너에다가 체크. 자, 여기서 너가 뭐야? 너는 누굴까? 갑자기 왜 너가 등장해? 그렇지, 백상루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백성은 뭐야? 아, 백상루 미안해. 쌤이 지금 감기 기운에 좀 정신을 못 차립니다. 백상루입니다. 땡큐. 자, 그래서 그럼 백상루는 얘들아 이 루자가 들어가면 누대라고 생각. 누가 뜨뜨뜨 했어요? 와우. 자, 그러면 얘들아 이 루는 누대야, 누대. 그래서 이제 경치 좋은 곳에 누각이나 이렇게 해놓는 거거든. 그럼 얘는 사람이 아니잖아. 사람처럼 표현했네. 그럼 얘를 뭐라고 하면 돼? 그렇지, 의인화. 그래서 넌 뜻이 있는, 정이 있는 너인가, 인연 있는 아이던가. 고려 예터. 왜? 나의 콧소리를 지금 비우니? 지금 감기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런 거 아니지? 오케이. 자, 그러면 고려 예터를 어느 해에 고쳤길래 웅장한 누각이 어제 세운 듯 하구나. 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어.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친구들 괴롭히지 마라. 자, 그러면 여기서 하구나. 뭐뭐 하구나. 얘들아, 이거 구나. 무슨 어조? 그렇지. 자, 그럼 영타는 항상 감정이 드러나나 했어. 어떤 감정일까? 감탄하는 거야. 그렇지, 예찬하는 거야. 와, 세운 듯 하네. 너 그래서 웅장하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대단하네. 처마 높이 솟아 공중에 들렸으니 이거는 묘사하는 거야. 금빛 푸른빛, 금빛 푸른빛. 자, 이거는 색채어겠네. 밝게 빛나 그림자가 물가에 뻗쳤네. 자, 그럼 높은 땅과 비교한 자 취하여 돌아보니 지금 이제 즐기고 있는 거야. 좌우 현판의 옛사람들 지은 시는 풍경이 보채어 조화를 얻었으니 생각이 막혀 보탤 것이 전혀 없다. 수많은 푸른 산 흰구름 사이에 솟아난 높으니 낮으니 넓으니 좁으니 흩어져 있는 것은 묘양산을 맞으면 푸른 병풍을 둘렀도다. 자, 여기서 잠깐 체크해봐. 푸른 병풍. 갑자기 왜 병풍이 등장해? 지금 야외 경치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왜 병풍이야? 산이. 그러니까 주변 경치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근데 얘들아, 비유를 쓰면 묘사가 되는 거야. 이미지를 끌고 와서 자세히 보여주는 거잖아. 됐나요? 한숨 쉴 거 없어.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옛사람의 우리가 너네가 그런 루데 이런 거 들어가면 이번에 선생님도 강릉 가가지고 관동별곡 실제 가가지고 지금 선생님 매년 가는데 허난설원이랑 어디지? 오죽헌. 선생님 오죽헌 진짜 좋아하거든. 그래서 거기 가는데 거기에 이제 누각들이 다 있어. 그러면 너네가 그 누대 바깥에 보면 이렇게 한자 적혀 있는 거 있지. 거기만 보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서 위로 올려봐. 그러면 천장에 진짜 옛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갔다 왔다고 거기 흔적을 남겨놔. 너네도 마치 이제 막
그 막 낙서하는 거랑 똑같긴 한데 멋있게 현판에다가 나무에다가 이렇게 자기의 시를 지어가지고 딱 거기다 천장에다 다 붙여놔. 그거 다 떼면 어떻게 돼요? 문화유산이라서 문화유산이라서 그러게요. 어쨌든 이 현판에 있는 이 시를 보고 얘도 그러니까 기행 놀러 간 거잖아. 시를 보고 얘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아 풍경이 묻혀 조화를 얻었으니 보탤 것이 전혀 없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야. 보탤 것이 전혀 없다. 부정적인 평가야, 긍정적인 평가야?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거야. 이 옛사람들의 지은 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쭉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녹달한 성곽이 산허리를 에둘러 굳건히 평언이 숨건히 배건이. 자 그러니까 지금 성곽의 모습도 또 뭐하고 있어? 묘사하고 있는 거야. 변망의 방비는 초롱성에 가깝구나. 방비라는 거는 그 수비 있지? 수비를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약산 동대 이런 것도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지만 그냥 지명 이름 같은 거니까. 그러면 늦은 구름 다 거치고 향로봉 어깨에 자줏빛 노을 비켜있을 때 또 어깨라는 거 보니까 또 의인했겠죠. 창문을 열어젖히고 베개에 기대니 지금 판경을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을 또 묘사하는 거야. 화자가 지금 화자의 모습이야. 화자가 번잡한 마음에 눈까지 결을 없다. 번잡하다라는 거는 얘들아 번잡하다라는 거에 눈까지 결을 없다? 부정적인 상태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부정적인 상황인가 지금? 근데 번잡한 마음에 눈까지 결을 없다라는 단어는 뭔가 부정같이 느껴지잖아. 왜 번잡하고 왜 눈까지 결을 없어? 볼 게 너무 많아서 경치 구경하느라 바쁜 거야. 내가 경치 구경하느라 바쁜 거야.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막 마음에 차오르는 그 아름다운 표현 너무 많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야. 두 갈래 내린 물이 누각에와 모아져서 세 갈래 물줄기가 되어 섞여 도로 감도니 쌍용이 뒤트는데 또 뭐 하는 거? 또 묘사를 하고 있는 거야. 묘사와 비유를 하는 거죠. 자 여울에 깜짝이야. 여울에 물가가 썰물이 되어 앉으세요. 여울에 썰물이 되어 물가가 옅어졌으니 마른 캐는 동자와 빨래하는 여자는 갯벌을 만나서 웃는가 가는가 그냥 본 것들 묘사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아침 물결 잔잔하며 수면이 맑으니 눈앞이 어른어른 정신이 표현하니. 얘들아 표현하다라는 단어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 너네 이번 내신 고전 비중 더 많이 들 거야 얘들아. 그래서 고전을 지금 계속 해주는 건데 표현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표현하다 무슨 뜻이야? 가볍다는 뜻입니다 얘들아. 외우세요. 가볍다. 날아갈 듯 가볍다. 열자라는 거는 또 사람 이름이겠죠? 바람을 타고 공중에 떠있는 듯. 그러면 뭐야? 고사를 이용했구나. 옛사람 이름 나오면 고사라고 했었죠. 옛고자에 일사자 떠있는 듯 그런 느낌이라는 거야. 자 그럼 얘는 결국 백상루에서 느낀 감정이겠죠. 뭐야? 강호 한정. 얘도 됐나요? 자 그러면 그만 장난치고 자 5월의 산골짜기도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 아까 필기 못한 거는 끝나고 영상 조금 듣고 가세요. 어차피 녹화하고 있으니까. 배 아파하는데 가면 안 되겠다. 알겠죠? 단체로 연락 왔어. 저희 단체로 단체로 지금 수학여행에서 모으는 거 집중. 헐. 어떡해. 저희 반에 10명이야. 저희 반도 지금 카톡 단체 쌤이 보여줘요. 막 배 아픈 사람. 진짜 장난 없는 사람이 진짜. 알겠어. 그럼 알겠어. 쌤이 좀 감안할 테니까 일단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들 가. 근데 갔다 와서 어차피 영상 보면 되니까. 너 많이 안 하죠? 나 진짜 제육볶음에 밥 쉬쉬. 많이 먹냐? 얘들아 빨리 하고 가자. 빨리 하고. 경수필 거기다가 경수필이라 쓰세요. 이거 안 보는데. 자 경수필은 또 교술갈래야. 그래서 수필은 훨씬 더 쉬워. 특히나 이거 고전 수필도 아니고 현대 수필이라서 쭉쭉쭉 읽어 내려가면 돼. 자 나의. 그래서 얘들아 작가의 실제 체험을 쓸 거야.
자, 나의 고향은 저 강원도 산골이래. 춘천읍에서 한 20리가량 산에 끼고 꼬불꼬불 돌아 들어가면 내닿는 조그만한 마을이래. 자, 그러면서 앞뒤 좌우에 굵직굵직한 산들이 뻥 둘러서 있고 뭐 그 속에는 묻힌 아늑한 마을이래. 그러니까 마을에 대한 묘사도 지금 그러니까 위치에 대한 묘사를 좀 하고 있는 거야. 그 속에 묻힌 모양이 떡시루 같다고 해서 모양이 떡시루 같다고 해서 실내라고 불렀대. 이름의 유래도 소개해주네. 집이라야 대부분 쓰러질 듯한 헌초가요. 그나마도 55여밖에 되지 안 되는 말하자면 아주 빈약한 촌락이다. 그러나 산천의 풍경으로 따지면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귀여운 전원이래. 자, 그러면 이거는 또 귀엽다라고 되어 있네. 자, 이 전원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 이게 화자의 생각이야. 자, 산골에는 초목의 냄새까지도 특수하다. 더욱이 새로 난 잎이 한창 흐드러진 임시하에 바람에 풍기는 그 향취는 일필로 형용하기가 어렵대. 그러니까 표현하기가 힘들대. 말하자면 개운하고 졸음을 청하는 듯한 나른한 향기라고 좋아하고 있네. 일종의 선정적인 매력을 느끼게 하는 짙은 향기래. 뻐꾸기도 이 냄새는 민감한 것 같대. 그럼 결국에는 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자, 그러면 뻐꾸기 울음 처럼 될 때 반가운 일이 없대. 우울하고 구슬픈 그 울음을 들으면 한적한 마을이 더욱 느리게 보여지기도 한대. 다른 곳은 또 얘들아 다른 곳에다가 체크. 다른 곳은 논이나 밭을 갈 때 노래가 없다고 한다. 근데 산골에서는 자 그럼 산골 체크. 다른 곳과 산골은 어떻게 되는 거야? 대비되는 공간인 거야. 다른 곳은 노래가 없지만 우리는 노래도 따로 있대. 그래서 논마늘에 소를 부릴 때면 그 노래를 부린대. 산골의 특징이겠죠. 소들은 세련이 되어서 주인이 부르는 그 노래를 잘 이해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그 노래대로 좌우로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속도도 이제 줄이고 순종도 한대. 먼 발치에서 소를 불면 처량이 부르는 그 노래도 좋대. 그러니까 화자도 계속 소개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계속 틈틈이 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골의 음악으로 치면 물소리를 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물소리도 들어갈 거야. 어떤 소리? 샘물 소리도 좋고 시냇물 소리도 좋고 큰 내 소리도 좋고. 자, 논에 모를 내는 것도 이맘때쯤이래. 그래서 시골에서 모를 낼 때는 새로운 희망으로 갔다 하고 그들은 당연히 시골 사람들을 말하는 산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즐거운 노래를 불러가며 한 포기 모를 싣고 가을의 수확을 연상하고. 그러니까 상상하는 거야. 농군에게 있어 모는 그야말로 자식과 같이 귀중한 물건이다. 모를 내고 나면 그들은 그것만으로도 한 해 농사를 다 지은 듯이다. 진짜 다 지은 게 아니라 한 해 농사를 다 지은 것처럼 연상하고 뿌듯해하고 상상해야 하는 거야 이제. 알겠죠? 그래서 그냥 산골 풍경에 대해서 얘기를 할 뿐이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야? 주관적이군. 나의 감상이 중간중간 들어가고 비유도 끌고 잘 왔잖아. 알겠지? 그래서 전원적이고 전원적이라는 게 시골적인 느낌이 든다는 거야. 그리고 향토적이고. 됐나요? 그래서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얘는. 수필은. 그러니까 두 개는 솔직히 말하면 요 작품들 여기 실려있는 작품들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알겠지?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모르는 어휘들이 있을까봐 문제였을까. 알겠죠? 여기 선생님이 아까 찝어준 어휘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어휘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나머지는 이어서 보도록 하자. 시부터 털까? 페이지 16페이지. 16페이지요? 네, 맨 뒤에 있어. 여기 괜찮죠? 다 폈죠? 자, 멀리 있어도 나는 당신을 압니다. 나는 화자인데. 귀 먹고 눕는 당신은 추운 땅속을 헤매나가 누군가의 입가에 잔잔한 웃음이 되려 하지요. 자, 그럼 얘들아 너네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나는 누구고 이 시적 대상인 당신은 누구일지 맞춰봐. 약간 퀴즈같이 되어 있어서 이 작품이. 뭘 맞추라고요? 나가 뭘지, 당신이 뭘지.
여기 보니까 힌트들이 부르지 않아도 당신은 오고 흙더미에서 고개도 들고 당신은 지금 내 안에 있고 그치? 절편보다 희고 고운 당신은 EPP 패턴이지만 당신이 죽은 사람 아니야? 아 여기 어떤 거냐면 힌트 자연물이야. 이제 꽃에 이제 꽃이 열리면서 그렇지. 그래서 화자가 가지고 지적 대상이 꽃이야. 그래서 이거를 포인트를 하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일단 어투 뭐뭐 합니다. 무슨 체야? 뭐지? 경어체. 경어체가 구어체 그러니까 경어체 구어체 같은 말은 아니면 구어체가 입에서 평소에 말하는 어투를 얘기해. 그래서 뭐뭐 합니다도 구어체 안에 들어가. 알겠죠? 그래서 경어체는 뭐뭐 합니다라고 높여서 부르는 거야. 자 부드러운 어조일까 딱딱한 어조일까? 부드러워. 그렇지 부드러움을 주는 거야. 귀복고 눈먼 당신은 자 그럼 여기서 당신이 아까 꽃이라고 했잖아. 상태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땅속을 헤매다가 그러니까 당신의 상황이 그러니까 꽃의 상태가 좋지가 않네. 뭐겠어? 시련을 받고 있는 거야. 당연히 꽃 피기 전에는 겨울이 오잖아. 너무 힘들잖아. 누군가의 입가에서 잔잔한 웃음이 되려고 하였죠. 잔잔한 웃음?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아 기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막 벚꽃 막 보면 예쁘고 좋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르지 않아도 당신은 온다. 생각지 않아도 당신은 온다. 얘들아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 그거를 우리가 당위성이라고 얘기하거든. 단어 좀 숙지하세요. 당위성.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 즉 얘들아 이게 자연의 섭리인 거야. 내가 싫다고 하면 여름 안 와? 아니라고. 여름 올 수밖에 없다고. 당신이 올 때면 먼 발치에서 마른 흙더미도 고개를 든대. 자 고개를 드네 상승적 이미지도 쓰고 있네. 지금 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야? 경외감, 경이롭고 놀라움을 나타내는 거야. 당신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 아 꽃이 지금 내 가지 속, 가지 안 속에 있는 거야. 당신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벗고 싶어 몸부림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화에 대한 의지죠. 개화를 하기 위해서 즉 계속 몸부림치는 장면을 말하는 거야. 내게서 당신이 떠나갈 때면 결국에는 이건 이별을 상징하는데 결국에는 뭐겠어? 꽃이 피는 거겠죠. 즉 개화를 상징하는 거야. 내 목이 갈라지고 슈필출지 터지고 개화할 때 당연히 그러니까 개화를 위한 실현이야. 당신이 정말 원하는 대로 꽃이 피기 위한 과정 속에 나는 이제 이렇게 희생하는 거죠. 자, 나는 울고 싶고 웃고 싶고 토하고 싶고 너무 힘든 거야. 벌컥벌컥 들이켜고 싶고 길길이 날뛰며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걸 표현한 거야. 절편보다 희고 고운 당신을 EPP 배탄할 테지만 그러니까 결국에 또 꽃을 이렇게 시각화로 표현한 거죠. 자세히 묘사해 줄 거야. 한 번 더 얘가 꽃이라고 힌트를 주는 거야. 부서지고 무너지면 당신을 보낼 일이 아득합니다. 굳은 살가죽에 불는 길이 막막합니다. 자, 불타는 살가죽 뚫고 다시 태어날 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개화에 대한 고통과 시련을 떠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들을 생각하니까 좀 깝깝한데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당신은 내 안에 있지만 나는 당신을 어떻게 보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망만한 손으로 빻은 내 가슴 쥐어뜯으며 발구르는 그러니까 왜 구르고 있어? 개화를 하기 위한 의지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되게 멋있는 시 아닙니까 얘들아? 아니야? 자 그래서 결국에는 봄에 그 꽃피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할 거야. 봄에 대한 생명력을 표현하고자 했던 거죠. 자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고백 적어줘. 돼요 안 돼요? 돼요. 됩니다. 내가 혼자서 말을 하고 있잖아. 혼잣말 위주로 하고 있죠. 고백 적어줘 가능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저수지도 보도록 합시다. 저수지. 자 그러면 자기 안에 발 담그는 것들. 자 여기 쫙 밑줄. 자, 자기 안에 발 닿는 것들을 물에 젖게 하는 법이 없대. 얘들아, 저수지에 발을 담그면 물에 젖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물에 안 젖는데, 얘는?
저수지에 비치는 자연물들을 얘기하는 거야. 걔네들은 물 그림자 위에 형성될 뿐이지. 그쵸? 당연히 그러니까 젖을 리가 없겠죠. 자, 그러면 물에 젖게 하는 법이 없다. 모난 돌멩이라고 모난 파문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검은 돌멩이라고 검은 파문으로 대답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차별을 안 줘. 그냥 다 품어버려. 모든 걸 다 품어내. 차별이란 거 없어. 편견이란 건 없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안에 발담그는 것들을 물에 적게 한다. 이 물에 적게 한다라는 게 결국에는 막 시련이나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뭐 하는 애들들?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내면에 거기다가 써. 내면에 접근하는 것들 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저수지에 비친 자연물들 또는 저수지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싹 다 뭐야? 내면에 접근하는 것들을 얘기해. 이런 것들을 화자는 무조건 저수지는 무조건 다 품어낸다. 무조건 다 수용한다. 산이고 구름이고 물가에 늘어서 나무면 나는 새까지 겹쳐서 들어가도 어느 것 하나 상처받지 않는데. 그러니까 아주 큰 존재들이나 쌤 나무는 큰 거 아니에요? 자, 국어는 쌤이 뭐라 그랬어?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했어. 알겠지? 하늘이나 산에 비하면 작잖아. 산이 훨씬 더 큰 개념이잖아, 얘들아. 산 안에 있는 나무는 작은 존재일 거야. 상대적인 급이다. 알겠지? 큰 존재나 작은 존재나 겹쳐서 들어가도 어느 것 하나 상처 입지 않는다. 모두를 다 뭐 하는 거? 포용하고 수용해주는 거야. 바람은 쉴 새 없이 넘어가는 수면 위에 줄글을 다 읽기나 하는 건지. 자, 하늘이 들어와도 넘치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넘치지 않을 정도로 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거야. 어마어마한 거야. 바닥이 깊고도 그래서 높다라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수면 위에 그 쉴 새 없이 넘어가는 수면 위의 줄글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미 포용한 것들이 이미 많아. 한 것들이 이렇게 많지만 바람이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이렇게 일렁이는 모습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다 읽기 힘들 만큼 굉장히 포용을 많이 해놓은 상태지만 하늘이 들어와도 넘치지 않을 정도로 얘는 포용률이 어마무시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얘는 어조가 어떤 어조야? 어조. 뭐했다. 담담한 어조야. 자신의 감정이 막 드러나 있진 않지. 그쵸? 자, 괜찮죠? 여기까지.